안녕하십니까. 일학습 병행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1년 정도 그 학습 모듈을 기반으로 여러분들 훈련을 해봤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외부평가 대비 특강 요령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전원 합격을 기원하면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직종은 프레스 금형 제작 L3 20V1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평가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학습 모듈 활용 방법. 그렇죠. 이게 바로 교과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개 문제, 그리고 모의시험 문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실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의 개요에서는 종목의 개요, 그 다음에 필수 능력 단위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 문제의 유형이 어떤 건지, 그 밑에 나옵니다만 지필, 면접, 작업평가 이런 거에 대한 모의시험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외부평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제작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합격률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기 지필, 면접, 작업 유형에 대한 모의시험 문제 등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 콘텐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이따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 강의의 기준은 프레스 금형 제작 L3 20V1입니다. 일학습 병행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학습 병행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선 OJT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훈련기관에서 OJT 이전 교육을 한다. 이건 뭐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국가기술 자격을 바로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평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잘 준비하셔서 합격한 다음에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꼭 부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프레스 금형 제작은 뭐 금형 도면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 공정 순서를 결정하고, 그리고 범용 밀링과 CNC 밀링, 가공 작업 등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금형을 만들고 조립하고 만드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하는 우리 프레스 금형 제작 L3 능력 단위가 몇 개지요? 8개죠, 8개. 이 중에 여러분들이 6개 이상 패스를 해야지만이 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 중에 60점입니다. 60점. 요 점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 유형은 몇 차례 말씀을 앞으로 또 드리겠지만, 자, 지필, 면접, 작업형 요 3가지가 돼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부평가 준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부평가 준비하는 것은 학습 모듈을 우리가 이제 다운받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모듈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많이 들어가 보시고 다운로드 다 받아 보셨죠? 자, ncs.go.kr에 들어갑니다. 일학습 병행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기계 쪽을 먼저 이렇게 체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가 바로 금형이죠. 그 다음에 소분류는 프레스 금형입니다. 그리고 세분류 프레스 금형 제작입니다. 바로 세분류가 이게 그 직무입니다. 직무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학습 모듈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시면 능력 단위 여기 나오죠. 능력 단위가 일치되는 학습 모듈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 금형 제작 부품 가공을 여러분들이 첨부 PDF 파일로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이제 우리 8개 능력 단위 중에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삭제된 능력 단위 학습 모듈 보이기,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지금 학습 모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찾아보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 모듈을 다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학습 모듈이 다운받아졌습니다. 이 학습 모듈은 바로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바로 교과서죠, 교과서. 그래서 이 교과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 훈련도 하고 또 평가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좀 차근차근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엔드밀 가공이죠. 우리 이 엔드밀 가공은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금형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계 가공 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엔드밀 가공은 작업형입니다. 작업형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론을 우리가 다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우리가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이제 기술 쪽이니까 여러분들 실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기할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실기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NC 밀링 머신 센터 가공 캠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필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모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이 세부 내용들까지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히 우리 이론 부분은 여기 핵심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숙지를 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이론 시험을 여러분들이 잘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스 금형 제작 도면 해독입니다. 이 도면 해독도 바로 지필이죠, 지필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령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레스 금형 제작 부품 가공입니다. 이 부품 가공은 작업형이죠. 작업형이기 때문에 이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로 준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레스 금형 제작 부품 캠 프로그램입니다. 이 캠 프로그래밍은 면접형입니다.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 역시 이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지만이 나중에 면접에서 잘 이렇게 패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척전기 사용도 면접이죠. 면접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품 다듬질은 여기는 작업형이죠. 작업형이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실기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금형 조립도 마찬가지죠. 조립도 실기입니다. 작업형이기 때문에 이론 내용보다는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 평가 준비의 공개 문제 자료실 소개입니다. 공개 문제 자료실 소개. 여러분들 큐넷 아시죠? 큐넷. 국가기술자격증 홈페이지죠? 홈페이지인데, 우리 이게 일학습병행제는 앞에 여기 C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CQNet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운받으셔야 되고요. 이 CQNet은 이 과정평가형과 함께 우리 일학습병행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CQNet에 우리가 포털에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시고 나면은, 물론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외부평가 시험 안내라든지 원서 접수 합격자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우선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자료실에 들어갑니다. 홍보자료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키워드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기계 쪽에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게 되면은 자, 이제 공개 문제 자료실이 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건 L3 20V1이죠. 그런데 아마 이 영상이 또 내년 훈련에 가다 보면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또 22-V2로 아마 받는 그 학습 근로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훈련했던 그 버전을 잘 기억하셔서 그 내용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여기 PDF 파일로 지금 공개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지필하고 그 다음에 면접이고요. 밑에 있는 건 작업형이니까 바로 말 그대로 작업형입니다. 그 자료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자료를 잘 다운받으셔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외부평가 준비 공개문항 사이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PDMS 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PDMS에 들어가서, 자료실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밑에 보시면 여기 외부평가 공개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공개문항.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스 쪽 이렇게 검색어 넣고, 조회하시면은 프레스 금형 제작 외부평가 모의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모의시험 문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PDF 파일, 이걸 지금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평가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직종은 뭐 프레스 금형이고요. 그리고 직무 분야는 일단 뭐 기계 금형, 직종이 프레스 금형 제작이고, 종목은 프레스 금형 제작 레벨 3입니다. 레벨 3. 자, 직종의 정의는, 프레스 금형 제작은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도면해독, 금형 가공, 다듬질, 조립 이런 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직종의 정의가 되겠고요. 훈련의 목표는 도제식 교육 훈련과 사업장의 훈련, 결국 OPJT죠. OPJT를 통해서 프레스 금형 제작, 프레스 금형 다듬질, 그리고 프레스 금형 조립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궁극적으로는 프레스 금형 제작을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훈련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능력 단위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 프레스 금형 제작에서 이렇게 능력 단위가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쪽에서 하나, 그리고 금형 조립에서 두 가지.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프레스 금형이 아무래도 기계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밀링 가공하고 캠 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필 쪽에 우리가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면접에 두 가지, 그리고 작업형에 네 가지의 이렇게 평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학습 모듈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능력 단위 엔드밀 가공은 엔드밀 가지고 우리가 주로 홈 가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능력 단위이고요. 그 다음에 캠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MCT에서 가공하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형 제작 도면 해독은 우리가 뭘 만들려고 그러면 도면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금형 제작 부품 가공은 여기서는 주로 이제 그 범용 공작 기계를 활용해서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캠 프로그래밍이 또 있는데요. 아까 우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요건 지금 금형에 대해서 지금 NC 가공용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측정기 사용, 우리가 뭘 만들고 나면 품질을 확인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품 다듬질은 주로 줄 같은 걸 이용해서 경면 사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 부품이 만들어지면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하는 그런 능력 단위가 프레스 금형 조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지필평가, 작업장평가, 면접평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더 시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필평가는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과 프레스 금형 제작 도면 해독입니다. 20분이고요. 20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지필평가가 제일 어려운 게 보통 문제가 3문제 나옵니다. 이 중에 60점 이상 되려고 그러면 2문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필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역량을 좀 더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작업장 평가는 엔드밀, 부품 가공, 다듬질, 조립해서 이게 3시간 30분짜리입니다. 이 부분은 실습이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은 2개입니다. 2개인데 프레스 금형 부품 가공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측정기 사용 요령. 요건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거니까 15분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필평가는 뭐 여기 나옵니다만은
자, 우리 진위형, 선다형, 연결형, 그 다음에 단답형, 완성형, 복수단답형,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자료를 다운받았을 텐데요. 거기는 아마 정답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답까지 표현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모의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위형이죠? 다음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안에 써넣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도면에 표시하는 대상물의 모양, 자세, 위치, 흔들림, 공차를 총칭하여 기하공차를 한다.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기하공차 맞죠? 네, 기하공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있네요. 다음, 자, 일반적인 전단금형에서 펀치와 다이 사이의 공간으로 한쪽 틈새가 한쪽 틈새를 클리어런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뭐지요? 맞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쪽 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양쪽 틈이라고 만약에 물어봤으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시고 답을 이렇게 진위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다형입니다. 선다형. 뭐 여러분들 많이 그 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할 때 선다형 시험 문제 많이 풀으셨죠? 거기는 이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로 그게 아니고 주로 보기. 예, 보기에서 선다형을 많이 우리가 선택합니다. 문항을 보면 CNC 밀링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CNC 가공에서는 정삭, 중삭, 잔삭이죠. 그러면 아닌 게 어떤 걸까요? 첨삭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여기 답을 첨삭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은 프레스 금형 부품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한 가지 고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퍼, 맞춤핀, 로케이트링 가이드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케이트링은 뭐죠? 이거는 사출 금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케이트링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형입니다. 연결형. 가공 부위와 공구를 이제 바르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 뭐 작업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페이스 커트는 우리가 평면을 가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릴은 뭐 당연히 뭐 구멍을 가공하는 것이고 탭은 나사를 낸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답에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 B, 나는 A, 다는 C 이렇게 써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프레스 가공의 종류와 가공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단 가공은 이 중에 어떤 걸까요? 노칭이죠. 자, 그 다음에 굽힘은 프렌지 가공입니다. 그 다음에 압축 가공이 우리가 파이프 같은 거 이게 목 부분 이렇게 압축시킬 때 하는 것이 바로 스웨이징 가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답형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트 머리를 이제 파묻히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카운트 보링입니다. 카운트 보링. 그래서 카운트 볼하고 저 답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가 뭔가요? 끼워 맞춤입니다. 끼워 맞춤. 그래서 끼워 맞춤에서 지금 구멍이 축의 지름이 구멍의 지름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축이 크니까 어떻게 될까요? 젬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젬새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형을 보겠습니다. 완성형은 괄호에 넣는 거죠. 자, 문제를 보면 블랭킹 가공이란 판금 재료에서 타발되는 것이 제품이 되고 나머지는 뭐가 되는 가공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블랭킹 가공은 타발되는 것이 제품이잖아요. 나머지가 뭐죠?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그래서 스크랩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굽힘 가공을 할 경우 탄성에 의하여 펀치와 다이 사이에서 가공된 제품의 각도는 이 금형의 각도보다 약간 커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탄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복귀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스프링백이죠. 스프링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마지막 같은데 계산형. 여러분들 계산형 하면 벌써 이게 좀 머리 아프시죠? 그러나 뭐 공식을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
직경 40mm인 엔드밀로 1600rpm으로 가공할 때 주로 이제 절삭 속도를 구하라.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그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자, V는 1000분의 파이dn이라는 공식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직경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rpm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1000이 뭐냐? 이건 우리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죠. 왜냐, 여기 밀리미터를 미터로 하다 보니까 1000을 해줘야지만이 결국 단위가 미터로 나오니까 1000은 뭐 단위 맞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직경 10mm이죠. 10mm인 두날 엔드밀, 두날 엔드밀, 날당 이송이 0.15 mm/레 레볼루션입니다. 자, 주축 회전을 200rpm으로 가공할 때 테이블의 이송 속도, 테이블이 움직이는 속도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 날 한 개당 이송량 곱하기 날수의 회전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이 60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작업형입니다. 작업형 아까 우리가 3시간 30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 분해 조립 작업은 1시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가공 작업은 2시간 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그 모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험자 지창 공부 목록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뭐 준비를 하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접 시험 보는 장소에 미리 확인하시면은 아마 이미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너무 이 부분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록하고 뭐 장비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면접평가. 이제 그 면접관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자, 머신센터에서 기계전원 투입 후 수동 원점 복귀하는 순서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이 그 물어보는 그 내용의 핵심을 잘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셔서, 자, 수동 원점 복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고 그러면 뭐 이게 Z 방향으로 먼저 원점 복귀한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리고 나서 XY 한다, 이렇게 답하시면 뭐 충분히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내측 마이크로미터의 0점 조정 이제 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0점 조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로 이제 게이지 블록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이지 블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뭐 그 이외에 더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지만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 그래서 모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필평가지요. 지필평가.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통 지금까지는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평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능력 단위 프레스 금형 기초 도면 해독입니다. 도면 해독. 그래서 진유형이죠. 자, OX 문제입니다. 자, 프레스 금형의 파일럿핀은 재료의 최종 위치를 정확히 안내한다. 여기 키워드 같습니다. 키워드. 그리고 이제 뭐 피어싱 펀치에 의해서 이미 뚫린 구멍에 들어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O입니다. O. 자, 파일럿핀은 우리가 그 위치를 안내하는 거죠. 해설도 아마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해설도. 우리 여기 해설에 자료에 있는데,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아마 자료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키워드는 파일럿핀은 위치를 안내한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보충인데요. 보충 내용을 제가 좀 넣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금형이 있고 여기에 지금 그 품명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이 품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다 아셔야 되는데,
요건 우리 세 번째 문제에서 제가 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차 이송 금형, 프로그레시브 금형이죠? 그래서 괄호 안에 넣는 내용입니다. 문제를 보면 다수의 가공 공정을 순차적으로 이송시키며 괄호 작업을 하는 프레스 가공 방식으로 능률이 높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금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과거에 우리가 단동금형에서 가공 공정에 의해 수동으로 생산되는 것보다 효율이 높고 자동화하는 그런 내용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품질 향상도 꾀할 수 있는 가공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금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이 뭘까요? 예.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송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바로 넣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프로그레시브 순차 이송 금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블랭킹하고 피어싱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칭 분단 방식인데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랭킹 피어싱 방식은 그냥 피어싱 한 다음에 타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버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가 되고, 자,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버의 방향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은 노칭 분단, 바깥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 이송 금형에 대한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금형 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겁니다. 생크, 피어싱 펀치, 스트리프입니다. 그래서 생크가 뭘까요? 생크.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A 보겠습니다. 금형 상형을 프레스램에 고정할 수 있게 금형의 펀치 홀더에 고정한 봉상 원형이죠. 자루. 이게 바로 생크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B. 재료를 펀치로부터 빼내준다. 자, 재료를 펀치로부터 빼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정답이 떠오르죠? 뭘까요? 바로 스트리퍼입니다. 스트리퍼. 그 다음에 한 개 남았는데, 자, 다이와 함께 제품의 형상을 사발하는 부분으로 제품은 펀치와 다이에서 가공되기 때문에 치수 정밀도가 당연히 높아야 된다는 것은 이거 바로 피어싱이죠. 피어싱. 우리가 주로 구멍 뚫는 게 피어싱 펀치죠. 자, 그래서 여기 뭐 답은 가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설명으로 제가 해설은 다 드렸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금형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레스 금형을 한다 그러면 이 부품별로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품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보면, 자, 펀치 홀더, 생크, 다이 홀더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다이 세트라고 아시죠? 다이 세트. 다이 세트는 펀치 홀더, 다이 홀더, 그 다음에 가이드 포스트, 그리고 가이드 부시로 되어 있죠. 그게 이제 다이 세트가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펀치 홀더가 바로 상형에 우리가 붙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생크는 좀 전에 우리가 문제 나왔던 자루 부분, 프레스에 물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이홀더, 밑바탕에 되는 다이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이 여기 좀 있는데, 설명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퍼 볼트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가동형 스트리퍼죠. 가동형 스트리퍼인데 이걸 지금 상척에다 우리가 매달기 위해서 스트리퍼 볼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트리퍼 볼트는 항상 이게 밑으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으로 이렇게 지금 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춤핀은 여기 지금 펀치 홀더, 그 다음에 배그 플레이트, 그리고
펀치홀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위치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맞춤핀은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서술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체결하는 거니까 아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크루 플러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피더 검출기. 이게 재료가 이송되면서 타발되기 때문에 혹시 재료가 이제 미스로 이렇게 될 때는 미스피더를 검출을 하고, 요 검출되는 그 볼트를 스프링을 놓고 이제 여기 위에서 그 잡아주기 위해서 스크루 플러그를 지금 체결했습니다. 서술 내용 참고하시고요. 소재가 이렇게 여기 홈 사이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폭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맞춰주면서 또 위쪽으로 이렇게 리프트 시키는 그런 가이드 리프트 핀이 있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그 리프트 재료를 띄워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형 같은 경우 이렇게 원형 그 부시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이가 그 부분만 파손됐을 때 다이 부시를 빼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이 부시 부품도 있습니다. 자, 설명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털핀하고 밀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게 털핀이고 밑에 있는 게 밀핀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만약에 이렇게 그 스트립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은 밑으로 이렇게 털고, 그리고 판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밀핀 이런 것들이 지금 부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프레스 금형은 뭐 다이세트에서 가이드 그 포스터와 이제 그 가이드 부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스트리퍼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다이하고 이렇게 이 부분 되겠네요. 다이하고 스트리퍼를 이렇게 또 위치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가이드 핀하고 가이드 부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어싱 펀치라고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형 구멍 뚫는 거 피어싱 펀치, 그리고 위치 결정해주는 파일럿 핀 이런 것들도 표준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펀치 받침판이 있는데요. 이 펀치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펀치 받침판을 열처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펀치 고정판은 펀치를 여기다 이제 거기다 이렇게 조립을 하게 되겠죠. 펀치 고정판. 그 다음에 스트리퍼 플레이트의 여기 뒤쪽에 체결하기 위한 압축판도 있습니다. 텍스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트리퍼라고 있죠. 여기 스트리퍼 여기 플레이트 여기 스트리퍼는 재료가 위에 달라붙는 걸 밑으로 이렇게 밑쪽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품을 펀치로부터 빼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다이 받침판을 넣어서 다이의 휨 같은 걸 보강하기 위해서 다이 받침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습 모듈이죠. CNC 밀링 가공 캠 프로그래밍입니다. 한번 볼게요. 직경 100mm, 회전수 1000rpm일 때 절삭 속도, 이거 우리 아까 했던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이제 모의 문제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공식하고 계산 과정을 쓰라 그랬으니까 공식 1000분의 파이 dn 요거 써야 되고요. 계산 과정 요거 써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모두 맞아야 100점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뭐 하나만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충을 좀 해보면 이 절삭 속도가 뭐냐 이건데, 이건 V는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상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상대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단위는 우리가 미터 퍼 미니처가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지금 밑에 나옵니다. 공식 나오니까 요건 뭐 우리가 기계가공 금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시자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송속도입니다. 이송속도. 자, 우리가 이송속도는 주로 이제 피드라 그러죠. 피드. 피드입니다. 피드는 공작물과 공구의 상대 운동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크기를 얘기하고, 우리가 CNC 이제 선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회전당 밀리미터라고 이렇게 많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T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공작물이 고정되고 공구가 회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분당 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학습 모듈에 나온 거라 제가 수정을 안 했는데, 여기 단위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F는 자, 어떻게 되죠? 그 날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날 하나당 이송의 회전수를 곱하면은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문제죠.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3D 모델링 작업은 스케치를 이용하여 3차원 피처를 생성하는 과정이므로 도면이 변경될 경우 모델링 과정을 참고해서 스케치 편집이나 피처 편집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편집 과정을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델링을 해봤다 그러면 아주 기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자, 파트 리뷰가 뭐냐? 파트 리뷰는 자, 이게 스케치부터 피처가 생성하여 처음부터 또는 작업자가 원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피처 작업의 트리,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트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어디 부분인지. 자, 이게 설계 변경을 할 피처 스케치. 자, 트리에서 여기서 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는 바로 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스케치 편집을 보겠습니다. 피처 상태에서는 스케치 치수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스케치 모양이나 구속 조건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스케치를 선택해서 스케치 편집 명령을 부여해야지만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케치 편집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자, 모양이나 구속 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케치 편집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개 남았으니까 3차원 영상 속성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 피처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었고요. 나머지 이 내용도 한번 학습 모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더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그 지필의 마지막 문제 같아요. 여섯 번째. 캠 소프트웨어마다 기능상 용어는 다르지만 자동 형상 인식 방법 및 가공 조건을 미리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이 뭘까요? 그냥 뭐 딱 봐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겠죠? 2.5D는 뭐 아닐 테고요. 포켓도 아니죠. 그러면 지식 기반 가공이 보기에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은 뭐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면접평가 모의시험 문제입니다. 면접평가. 제가 이 면접평가 모의시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팁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면접평가 모의는 이게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필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쓰잖아요. 생각하면서. 근데 면접은 면접관이 앞에서 바로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0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페일입니다. 페일.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대답하는 내용, 키워드를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한마디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면접관이 또 추가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0점입니다. 왜냐? 면접평가가 우리가 능력 단위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2개 다 이렇게 페일하고 혹시 나머지 하나에서 페일하게 되면 전체가 불합격이죠. 그래서 제가 면접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제가 특히 강조를 하고 제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질문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키워드는 뭔가요? 자, 바이스를 설치하는데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밀정에 바이스 올려놓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이거 똑같으니까. 자,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바이스에 여러분들 테이블에 이물질 있는 상태에서 바이스를 올리지는 않겠지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천으로 여러분들 한번 닦잖아요. 그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또 바이스에 이 홈을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켜서 세팅하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정시키고요. 마지막에 또 뭘 합니까, 여러분들? 이 평행도 여러분들 100분의 1mm 맞추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뭐 패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뭐 이거 질문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뭐 있다가 답을 못 하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일입니다. 안 되겠죠. 꼭 뭐라도 한마디 여러분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직도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실 겁니다. 잘 하시죠? 뭐 가지고 하죠? 자, 여기 인디게이터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또 자석이 있기 때문에 뭐 온오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넣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그 바이스 설치 말고 뭐 이렇게 진직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인디게이터 가지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이게 공구 길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라 이렇게 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정하는 요령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했으면 아마 CNC 밀링 돌려봤으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죠? 예. 자, 이게 공구 길이에 대한 것은 Z좌표와 함께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공구 길이 보정 전에 반드시 보정량을 기계 보정 화면에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해당 공구 번호를 우리가 설정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정량만큼 Z 길이로 보상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뭐 그냥 뭐 공구 길이 그 취소되는 건 뭐 그냥 말씀하셔도 좋고 아무튼 여기 키워드는 1, 2, 3번에 다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길이를 보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가 그 질문을 모의 문제는 뭐 그 길이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지름을 보정하는 거 얘기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직경. 자, 직경 보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엔드밀 같은 게 이게 원형인 경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지름만큼 우리가 이제 그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드밀과 같은 공구에서 이게 외형부가 있는 경우는 아랫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날까지 반지름값 이 부분을 우리가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엔드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주로 이제 보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그 드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드릴을 이렇게 날끝 각도가 이게 각도가 118도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있기 때문에
끝쯤이기 때문에 드릴은 이 보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물론 설명 안 드려도 되는데 설명 뭐 해드려도 관계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구번호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수직한 방향으로 공작물이 근접하여 진입하도록 공구 보정을 진행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취소하는 부분, 예,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부분 점수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게이지 블록. 예, 게이지 블록의 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사항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게이지 블록. 여러분들 게이지 블록 사용해 보셨죠? 게이지 블록. 예. 자, 그러면 게이지 블록의 유의사항은, 먼저 게이지 블록이 되게 이게 정밀한 측정 길이 그 측정 기준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조심히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측정면에 돌기둥이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서로 이제 밀착해서 사용하니까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방청균을 사용해서 우리가 부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고요. 상호 밀착 수를 가능하면, 이게 우리가 게이지 블록은 하나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밀착수를 최소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거고요. 왜냐하면 누적 때문에 이게 누적 공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떨어뜨렸을 때는 오일스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기 같은 걸 제거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충으로 게이지 블록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게이지 블록은 정도가, 이게 지금 단위가 이게 마이크로미터죠. 0.0이 마이크로미터니까 1000분의 1에 또 100분의 1로 됩니다. 그래서 되게 정밀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히 이제 다뤄야 되고요. 등급이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현장에서는 뭐 2등급을 많이 사용하죠.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얇은 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붙이고, 두꺼운 건 이렇게 돌려서 붙인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측정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0점 확인하는 방법, 이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0점 확인과 조정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외측 마이크로미터 25mm짜리를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5mm짜리 0점 마이크로미터의 확인은 이제 게이지 블록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이지 블록을 이용하든지 또는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데, 일단은 게이지 블록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게이지 블록. 자, 그래서 보충 쪽에 좀 보면은, 여기 이제 깊이 마이크로미터 0점 조정하는 건데, 뭐 내용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좀 연관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0에서 25mm짜리 마이크로미터 이제 깊이죠. 한다 그러면 그냥 정반에 놓고 바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5에서 이제 50mm짜리 하라 그러면 여기 게이지 블록을 2개 이렇게 올려놓고 여러분들 0점 조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후크렌치와, 만약에 0점이 안 맞다 그러면 후크렌치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0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작업형 하면서 마이크로미터 사용하잖아요. 꼭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이지 블록에 이제 링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개 이제 접착시키는 거죠. 접착시키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깨끗한 천으로 닦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누르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가지가 있죠, 이게. 예. 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얇은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밀착을 시키면 되지만, 좀 두꺼운 것은 이렇게 회전으로 해서 이렇게 밀착을 해서 수평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번째 문제네요. 자, 이 한계 게이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뭐 고노 게이지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계 게이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플러그, 구멍 검사용 플러그 게이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축 검사용 스냅 게이지. 결국은 자, 플러그 게이지와 스냅 게이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보게 되면 자, 축은 이렇게 플러그 게이지는 구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이 되어 있고요. 스냅 게이지는 이제 자, 우리가 이건 축, 이건 구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품이 만약에 여기에 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은 통과되지 않아야 되고 한쪽은 이렇게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돼서 고노 게이지입니다. 만약에 양쪽 다 통과되면 안 되겠죠. 양쪽 다 안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한계 게이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다음 이게 문제는 우리가 정확한 치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빨리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건 바로 한계 게이지니까 이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 평가 모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작업 평가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형 이제 분해 조립 작업입니다. 그래서 1시간 과제죠. 1시간 과제고, 이 현장에,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면 이 금형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금형을 분해하고 조립을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순서가 있는데요. 뭐 그 순서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더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해할 때는 상하형 분리 시 금형이 바닥에 낙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형부터 먼저 일반적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스트리퍼와 다이 부품 분해 시 우리가 볼트를 우리가 이제 풀고 조일 때는 대각선 방향으로 하죠. 이걸 우리가 잘 숙지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볼트 먼저 풀고 맞춤핀을 이제 분해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맞춤핀은 이게 억지 끼워 맞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잘 안 빠집니다. 안 빠질 때는 이 고무망치하고 핀보다 작은 소형핀을 이용해서 망치로 이렇게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해한 부품은 이 조립 순서를 고려해서 상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테이블에 이게 가지런히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난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감독관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생크를 우리가 풀어서 분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펀치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있는 펀치류를 이제 이제 상형이 있죠? 잘 안 빠지는 경우는 이제 직각을 유지하면서 이게 플라스틱 망치로 잘 빼야 되는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해가 다 끝나면 감독관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조립하라 그러면 역순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펀치를 이제 우리가 펀치를 이제 조립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과 조립되는 부분에 전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치가 있는 부분을 거기다 조립을 해야지, 날카로운 부분 조립하면은 결국 펀치 상하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탈락입니다. 반드시 상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핀을 먼저 끼우고 그리고 볼트를 조립한다는 거. 볼트 먼저 조립하고 맞춤핀 끼우면 안 됩니다. 맞춤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볼트 끼우는 순서 꼭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볼트 체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리퍼 다이하고 다이홀더 이때 마찬가지죠. 맞춤핀 먼저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확인하는 건 전체 조립 후에 이제 부품의 전후가 바뀌어서 혹시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바뀌어 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내에 다시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해 조립을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하 합평해서 작동도 시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제 두 번째입니다. 가공 작업. 2시간 30분짜리죠? 10분짜리인데, 이제 범용 밀링에서 이제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형상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도면 해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 직육면 채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이제 홈을 여기 이제 파야 되겠고, 구멍 뚫고, 그 다음에 뭐 카운터 보링하고, 탭 내고, 리머 넣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그거, 도면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 작업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소재 크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소재 크기. 여기 보시면 이게 가로, 세로가 다르죠, 이게. 70에 60인데, 이 가로, 세로 방향을 바꿔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불락 나버리죠. 그래서 가로, 세로를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여러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홈 부위든 가공할 부위를 정반 위에서 하이트 게이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금긋기 작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엔드밀로 이제 외곽 두께 가공을 합니다. 두께 가공을 하고, 나중에 다듬질을 고려해서 우리가 표면 상태를 최대한 좋게 해주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지금 6.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삼각기호 뭐 2개죠, 2개. 자, 1.6은 3개고 6.3은 우리가 삼각기호 2개인데 가공 흔적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밀 가공으로 거의 흔적 없이 우리가 가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 가공 실시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이게 0에서부터 100분의 5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차가 오버되면 그 점수가 빵점이죠. 그래서 공차를 오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주의해서 과질삭이나 또는 덜 들어가도 안 되죠.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릴 작업하고요. 드릴하고 드릴할 때 이게 또 너무 커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M6짜리니까 M6에 맞는 드릴 사이즈를 맞춰서 우리가 해야지, 그냥 6mm 뚫어버리면 탭이 안 나죠.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 보아도 하고 리머 작업, 탭 작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야 되는데, 특히 또 우리가 리머 할 때는 이게 공차가 0.018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오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또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혹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다듬질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듬질 작업 하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 삼각기호 3개 1.6A이기 때문에 가공 흔적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표면 거칠기를 유의해서 가공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부 평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외부 평가 체크 포인트는 우선 지필 및 면접이 능력 단위가 4개죠. 이 능력 단위 4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0문제 정도를 스스로 출제해서 풀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합격률이 거의 100%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하실 때 핵심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왜 20문제냐 하면은 여기 학습 모듈별로 이게 소 단위가 보통 한 20개 됩니다. 그래서 20문제니까 그 20문제 정도만 출제하셔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능력 단위가 4개인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금형을 가지고 분해 조립하고 반복 연습하면은 아마 작업평가는 무난히 다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필하고 면접평가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시간 정도 여러분들 특강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 잘 숙지하셔서 저는 합격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